2026년 3월,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황금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고 AI 반도체 수출이 터져주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5400선까지 거침없이 돌파했죠. 영원할 것 같던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견고해 보이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코스피 하루 6.5% 폭락. 단 하나의 거래일 동안 수백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와 퇴직연금에서 순식간에 몇 달치 월급이 사라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을 겁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렸고 금융당국은 다급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시장 안정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초유의 사태를 두고 일제히 미중 패권 갈등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했는데 왜 유독 한국 증시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위기 순간마다 한국을 가장 기민한 현금 인출기로 사용하는지, 환율과 주가가 얽혀 만들어낸 소름 돋는 악순환의 고리가 무엇인지 파헤쳐봅니다. 나아가 이번 6.5%라는 기형적인 폭락을 완성시킨 진짜 방아쇠, 우리 내부에 숨겨진 시한폭탄에 대해 추적해보겠습니다. 지금의 폭락이 단순한 공포인지 아니면 기나긴 침체의 서막일지 그 진짜 윤곽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 급증은 한국 증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던 지수는 매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래일 동안 벌어진 6.5% 수직 낙하는 투자자들의 자부심을 공포로 뒤바꾸는 심리적 대학살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면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락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굳건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폭발적인 지수 상승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피로도를 누적시키며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갈 수 있는 극도로 깨지기 쉬운 유리탑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폭락의 표면적 방아쇠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 갈등 격화와 중동 지역의 예기치 못한 무력 충돌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공포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극단으로 몰아넣었고, 그 직격탄은 정확히 한국을 향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수 폭락이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고위급 금융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 변동성이 과도함을 경고하고 필요시 증시 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겠다는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환율 방어를 위한 미세 조정, 즉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폭락장 도중에 극약 처방을 언급하며 긴급 회의를 연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자정 능력을 잃고 비정상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에 발맞춰 언론은 일제히 외국인 자본의 무차별 셀코리아를 외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주식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단숨에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거대한 규모의 외국인 매도세를 두고 외국계 자본이 한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떠난다는 식의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의 패닉셀링은 한국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펀더멘털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무차별적인 현금화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글로벌 거시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독 한국 시장이 가장 먼저 팔려나가는 것일까요? 그 구조적 원인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현금 인출기로 불린다는 씁쓸한 현실에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어느 신흥국 시장과 비교해도 외환 및 자본 통제가 사실상 없고 거래가 매우 활발하며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다른 신흥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던지려 하면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거나 호가 공백이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천억 원어치의 우량주를 시장가로 던져도 주가가 0에 수렴하지 않고 즉시 달러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오프 시퀀스가 발동되어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해야 할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타깃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외국인이 위기시 한국 주식을 파는 것은 한국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팔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현금 인출기라는 사실이 매도의 방법을 설명해준다면 코스피를 구성하는 특정 기업들의 성격은 이 매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 다수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등 철저하게 수출 및 경기 민감 주도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상 물류 비용의 폭등을 야기하며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마비시킵니다. 미국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해상 운송로가 봉쇄되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치솟는 물류비와 관세 장벽에 부딪혀 영업이익률이 순식간에 반토막 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폭락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들여올 공급망이 끊기고 제품을 내다 팔 수출길이 막힌다면 그 기술력은 매출로 전환될 수 없으며 이것이 한국 기업의 이익 훼손 우려가 유독 과장되어 반영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코스피를 무너뜨리는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대중적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항상 북한의 도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북한 리스크는 이미 수십 년간 주가에 선반영된 상수로 취급받으며 단기적 해프닝에 그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이번 하루 6.5% 폭락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을 불러온 진짜 공포는 북한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협은 대만 해협이나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과 핵심 물류망이 완전히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은 한국의 수출 주도 밸류체인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글로벌 동맥경화를 의미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찻잔 속 태풍이라면 미중 패권 갈등과 공급망 교란은 한국 시가총액을 떠받치는 수출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실질적인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짜 지정학적 공포는 단순히 주식시장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환율이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연쇄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의 움직임이야말로 이번 6.5% 폭락장을 완성한 가장 간과되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 즉 자기실현적 피드백 루프의 출발점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본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를 향해 돌진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가 하락보다 더 끔찍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종 목표는 원화 수익이 아니라 달러 환산 수익률입니다. 한국 주식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할 때 손에 쥐는 달러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장을 파멸로 몰고 가는 기계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증하니 환율은 더욱 무섭게 치솟고 더 높아진 환율은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다른 외국인들의 환차손 공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주식 매도를 부추깁니다. 환율이 오를 것 같다는 선제적인 공포가 외국인의 매도를 촉발시키고 그 매도가 다시 환율을 폭등시키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주요 주체들은 각자의 절박한 인센티브와 딜레마에 갇혀 변동성을 더욱 극대화하게 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철저히 감정이 배제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에 의해 주도되며 글로벌 공포지수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신흥국 비중을 기계적으로 축소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인지적 판단은 중단되고 오직 사전에 설정된 위험 한도를 맞추기 위한 무자비한 청산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장기 상승장에 대한 믿음으로 시장에 대거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비극적입니다. 이들은 단순 현물 매수를 넘어 상장 지수 펀드와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증권사 신용융자까지 끌어다 쓰며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이들에게 하루 6.5%의 폭락은 단순한 평가 손실을 넘어 증권사로부터 반대매매 압박을 받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 믿더라도 지수 급락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강제 청산당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공들여 누적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적 치적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글로벌 알고리즘의 기계적 매도, 담보 부족에 몰린 개인들의 강제 청산,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다급한 개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융 충격파는 결코 여의도 증권가의 모니터 화면 안에만 머물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나 퇴직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해온 만큼 노후 자금과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자산의 감소는 스스로 가난해졌다고 느끼게 만들어 당장 소비를 미루고 지갑을 닫게 하는 역자산 효과를 불러옵니다. 주가 폭락을 야기한 지정학적 위기와 환율 급등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마저 직접적으로 덮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여 당장 내일 마트 영수증과 주유소 가격표에서 실질적인 수입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공포심리로 인해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식 발행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던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계획마저 일시적으로 철회할 위기에 처합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증시 폭락이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인플레이션과 채용 빙하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빠르고 가혹하게 옥죄어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지정학적 소문 하나만이 이 모든 일상적 파괴와 코스피 6.5% 폭락을 만들어낸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이번 5,400선 붕괴를 면밀히 뜯어보면 지정학적 위기는 그저 폭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이자 표면적인 방아쇠에 불과했다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하락의 폭발력은 우리 내부에서 팽창하고 있던 거대한 레버리지 거품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고 5,400선까지 쉼없이 내달리는 동안 시장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역사적 상승장을 떠받치고 있던 땔감이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로 쌓여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비투자금이었다는 점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이 시장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한폭탄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6.5%의 폭락은 시장 내부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비투 물량을 강제로 소화해내기 위한 건전하지만 극도로 폭력적인 조정의 성격이 짙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지수를 일부 끌어내리는 구실을 제공했다면 나머지 추가 폭락은 증권사들이 담보 부족 계좌를 강제로 청산하면서 발생한 수급의 붕괴 현상입니다. 대중은 외부의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코스피를 박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정학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에 닿은 작은 바늘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폭력적인 레버리지 청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선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장세에 대해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먼저 검증된 사실은 한국 증시가 특유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거시경제의 파도가 칠 때마다 가장 먼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환율과 주가의 동조화 현상은 구조적으로 코스피의 숙명이며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석해본다면 긍정적인 반전의 실마리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지정학적 트리거가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정치적 엄포로 끝난다면 악성 매물들이 소화되었기 때문에 지수는 매우 빠르고 탄력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열린 불확실성 역시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우거나 특정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 통제를 단행하는 물리적인 공급망 단절로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레버리지 청산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잠깐의 건강한 조정을 넘어 길고 고통스러운 구조적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공포는 폭락을 정당화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무너져 내린 것은 펀더멘털을 초과해 팽창해 있던 우리 내부의 유동성 거품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당장 쏟아지는 자극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이나 공포에 질린 주가창의 파란불은 과감히 덮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해야 할 진짜 신호는 강대국들의 입이 아니라 손입니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수사가 단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에 그친다면 한국 증시는 강력한 반등을 시작하겠지만 구체적인 무역 차단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다가올 기나긴 침체의 겨울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글로벌 거시경제의 가장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맞이하는 세계의 방파제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은 어김없이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폭락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이 변동성은 더 이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맹목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빙자해 시장이 빚어낸 이 거대한 레버리지 청산의 파도 속에서 매일의 뉴스에 휩쓸리는 대신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진짜 펀더멘털을 읽어내는 냉철한 생존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